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급락 과정에서 공포스러웠지만 이 시간 통해서 기준을 잡아뒀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을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일 미국 증시였죠. 완전한 급등 아닙니까? 반등을 보여줬는데 왜 기대치만 못 올라갈까요?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일에 먼저 선 반영을 해줬기 때문이겠죠. 자, 증시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돋지네요. 거의 뭐 오늘 예상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뻔한 날 아니겠어요? 전일 대비 종가 대비 1%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중에 멈춰있는 모습, 뻔히 갇혀있는 모습. 1914포인트 찍었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합주가 지수는 바로 대북 리스크 발생하기 전에 갭하락 나왔던 그 갭을 메웠고 연시가를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 200은 아직 모자라죠.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100포인트 빠졌다가 올라왔던 거 그것을 좀 해석을 좀 부여를 해주자면 허수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가격을 굳이 가서 더 추가를 하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부담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일시적으로 내려간 것은 빠르게 또 회복하는 국면. 그리고 지금 잠잠한 이유는 이제 1900대에서 자리 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어떻게 다지면서 올라올 거냐 이런 이제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1900에서 1800까지 갔던 이 단기적인 정말 급하락은 허수라고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요, 소주제가 연시가의 1914포인트 빠르내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허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른 반등을 보여준 거고 이제부터 이제 봉싸움이 시작할 거라고요. 1914 온 다음부터 계속 오르기만 할 거냐 아니면 눌렀다 올렸다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런 과정인데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한 어떤 합리적 가격까지는 왔습니다만 이제는 연시가 1914포인트를 만났으니 며칠간은 또 눌렀다 올렸다 한다든가 그런 변동을 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종목에서 포인트가 SK 하이닉스, 롯데쇼핑, S1입니다. 이 종목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한 5.83% 아주 강하게 또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중 변동만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다가 지금 10% 전주, 지난주 종가 대비 10% 넘는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쯤 드렸냐면 44,000원대에서 이거는 매수 자리 아니다. 그렇죠? 빠지는 거다.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을 반영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오를까요? 물어보신다면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몇 번 설명은 있었어요. 실적 예우도 하고 또 디램 가격 하락하면서도 떨어진다는 편보다도 지금 국면은 디램 가격 하락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램 가격 추이에 따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는 역시나 실적이에요. 빠질 국면에서 빠져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다라고 인식하는 국면이 어디냐면 작년 연말 종가 이하에서부터 주가 빠졌던 것은 과도하다, 그러니까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주봉상 2013년도 하반기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는데 그게 한 3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지 형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적인 의미 떠나서 실적을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실적이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정도 나왔죠.
전년도에 5조 대.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대략 뭐 약간 3조는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1조 5,800억, 1조 3,700억. 그래서 3조는 못 넘더라도 3조 거의 육박하는 상반기 실적이면 작년 실적인 5조 천억을 넘어설지 여부는 하반기에 불투명하잖아요.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회사 관계자 내부자도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팩트적인 사실을 갖고 추론해 보자면 2013년도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3조 3천억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도 연말 종가가 이 가격인데 대략 36,000원대인데 정확히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2013년도의 연말 종가가 36,800원이네요. 정확히. 그러면 36,800원 이하로 내려온 건 허수가 되는 거죠. 이상한데? 이 제값받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싸질 이유가 없는데 실적이 2014년도보다 안 좋을 거라고 하반기 올 1년 연간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인다면 당연히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2013년도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이잖아요. 추론할 수 있잖아요. 상반기 실적이 2013년도 1년 실적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하반기에 아무리 못해도 큰 특별한 어떤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고란 얘기는 뭐 실적을 숨긴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한다면 2013년도 실적보다는 나으니까 최소한 2013년도 연말 종가 근처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36,000원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빠졌던 것은 과매도 영역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거는 전고점을 돌파할까요? 그것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락한 단기 과매도 영역에서 빠져서 빠르게 반등해줬으니까 다음 주에도 빠르게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여기는 워낙 과매도고 허수다 보니까 빠른 반전이 공백이니까 휙 올려도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뭐예요? 3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래 작년도 전년도보다는 좀 덜하더라도 이거 좀 많이 빠졌어. 최근에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많이 빠졌어도 또 단기적으로 7월 8월 들어와서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을 보여주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의 제자리 찾기 과정을 찾으면서 뭐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분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던 이유도 명확히 있었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실적에 근거한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롯데쇼핑을 또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 오늘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나요? 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롯데쇼핑 3.78%? 네, 오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롯데쇼핑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20만 원대까지 갔다가 2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오니까요. 개별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코스닥주 같이 차트를 보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죠. 롯데쇼핑. 이 형제 난도 있고 뭐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뉴스부터 봐야 되는데 뉴스부터 본 다음에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뉴스를 좀 먼저 볼게요. 롯데쇼핑. 8월에 초반에 뭐 롯데쇼핑 이중고라고 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줄이 하향했습니다. 8월 10일 날 하향했거든요. 공교롭게도 8월 12일이 20만 3,500원 최저점입니다. 멋져 보여요. 증권가의 목표가는 역시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날 증권가들이 대다수가 목표가를 줄줄이 투자 의견 하향했는데 증시에서는 그날이 최저점이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 경영권 분쟁 속 실적 악화. 실적 악화된 건 다 알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굳이 강조 안 해줘도 되는데 강조까지 해줬네요. 그러면서 무디스에서는 롯데쇼핑의 2분기 실적 악화는 신용 등급에 영향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롯데쇼핑 하나 더 보면 지배구조 얘기 나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삼성그룹에서도 지배구조 얘기 나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배구조에 심려를 기울여서 야 어떻게 할 거야 판짜기가 개편이 어떻게 될 거야 그의 수혜주가 어떤 거야 말들이 많고 나옵니다만 의미 없다 이거예요.
뭐 개그맨이 얘기했잖아요. 어? 뭐 선배 뭐예요 그러면은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걸 굳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서 이게 수혜주다? 의미 없었던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번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하면서요. 제가 이 시간에도 굳이 방송에서는 많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거 다뤄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업들이 향후에 개편된 이후에 비즈니스, 사업의 실적을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경영의 성과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개편해서 자산가치 변화가 어떻게 나올 건데 그래서 그 기업의 자산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싸냐 비싸냐 이걸 구별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롯데쇼핑에 대해서 지배구조? 그 장하진 교수도 얘기하십니다만 엄청난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풀기도 어렵다고. 그런 뭐 교수분들도 풀기도 어렵다는 거 굳이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롯데쇼핑에 숨어있는 가치들을 보라는 얘기죠. 자산가치. 뚜렷하게 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뭐 지분을 평가를 하면서 야, 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이 정도야? 그럼 지금의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가치 평가를 본다면 가장 쉽게 손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PBR이잖아요. PBR이 0.47배예요. 그 외에 다른 숨어있는 자산가치까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싼 거예요? 근데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해요? 롯데쇼핑이 당장에 지금 우리 동네에서 사라질까요? 그 홈플러스도 매각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바뀔지언정 그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롯데쇼핑 오히려 지금 최적의 매수 시점 아닐까요? 올라가는 상승의 힘은 변동도 심하고 실적이 악화돼서 당장에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싸게 사놓고 나면 묵은 된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묵은 김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뷰를 좀 투자 의견을 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실적은 사실이잖아요. 쭉쭉쭉 다시 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실적을 보니까요.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매출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냥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악화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롯데쇼핑의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소비를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 부분은 좀 악화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적인 사실은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럼 500년 전에 얘기를 해주던가. 주가가 저 높은 때 한 30만 원, 40만 원 있을 때 그때 실적 악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던가. 지금 와서는 영업이익이 역으로 보면 최악의 국면일 수도 있다라고 역발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더 안 좋아지면 또 역발상으로 자산 가치는 우량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어. 최악의 국면일 수 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죠?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국면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싼 국면의 저가 매수 포인트가 활용되면서 올라왔다 봐야 되겠죠. 이 PBR을 보십시오. 만약 롯데쇼핑이 정말 실적이 악화되고 롯데그룹에서 우리 롯데쇼핑을 운영하기 싫다. 더 이상 사업 비전이 없어 보여. 매각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주인이 나와서 덤비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스토리를 좀 써나간다면 굳이 증권사에서 내놓는 저런 통계적인 계량적인 정량을 시키는 수치를 가지고만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것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롯데쇼핑은 자산가치 저평가 밸류를 매력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또 한 가지 그럼 나옵니다. 형제의 난은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난을 펼치든 말든 간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과거에 현대그룹에서도 형제의 난 펼칠 때 주가 다 팔았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두산그룹은 안 그랬습니까? 두산그룹도 2003년도에 남들 주가 2003, 4년도에 다 올라갈 때 형제의 난 생겨가지고 만원대, 8천원대에서 머물렀는데 20, 30만 원 갔잖아요. 그런 건 일시적인 불확실성. 오히려 형제의 난이 끝나면 해소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투자적인 관점을 써 내려가면 오히려 롯데쇼핑은 밸류 가치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20만원에서 26만원까지 올라왔으면 30%. 30만원 정도로 지금 현금매에서는 적정 상승 그 목표 정도? 왜 그러냐면 실적이 돌아와 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 뭐 30만 원 정도 가면은 또 한번 주가가 또 한번 흔들리는 가격이. 그때 가서는 내년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를 또 따져보는 가격대가 되겠죠. 뭐 이렇게 판단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쇼핑. 다음 SM이 아니라 S1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1의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나요? 91,000원 3.64%. S1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다루는 거 거의 못 봤는데요. S1 신고가예요, 거의. 오늘 신고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나 이따 보도록 하고요. S1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이 커도 잘만 가고 있어요. 어제 보여줬던 한국전력처럼. S1은 실적이 좋아요. 또한 내년에 삼성에서 평택의 공장, 반도체 공장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수주가 이어지니까 뭐 긍정적인 요인이 많죠. 또 하나 이제 건물 관리까지 들어가면서 신규 사업까지 한쪽 날개를 하나 더 달았다? 동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도록 하죠. S1. S1 저것도 실적만 딱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요. 보십시오. 매출액이 1조 2천억, 1조 7천억. 계속 증가하죠? 영업이익. 전년도에 1,700억. 올해 예상치가 1,900억. 상반기 실적 나온 게 영업이익이 404억에 465억. 869억. 부합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진 않은데요? 그런데 왜 더 갈까요? 그건 내년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 어떤 거? 평택 공작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자리 잡히고 있으니까 좋을 게 뻔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기대 심리에 계속 반영하면서 올라가 있고,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국면. 전고점이 91,300원이었는데, 오늘 91,700원. 돌파하는 거 신고가. 신고가 행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어도 지수 자체의 어떤 큰 틀에서 제가 얘기했던 장기적인 하락 침체 구간, 1년 또는 6개월 이상, 이런 구간만 아니라면 종목을 이렇게 자꾸 공부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테마나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나의 갈 길만 가면 돼요. 마이웨이.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 관점을 좀 길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상에서 S1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국이 빠지든 말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완전 하락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고. 그런 시기는 자산시장 전체가 다 안 좋으니까 돈 다 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드렸으니까 그런 큰 틀의 흐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봤고 설명을 들었고 그런 흐름을 또 추적하면서 가는 상황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심리가 안정이 되면 종목 찾기에 또 열심히 또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S1의 흐름은 이렇게 신고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에서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00에서 얘기해드렸죠. 690 상단.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밀리네요. 당연한 거예요. 683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럼 뭐예요? 안 봐도 비도 쭉 내려왔다가 바운드 주니까 오늘 막혀서 밀리죠. 690 정도에서. 그럼 뭐예요? 왔다 갔다 또 하는 거죠. 변동을 주겠죠. 뭐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런 변동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변동을 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려면 큰 파도가 온 다음에 어때요? 파도가 확 치면 그 다음에 저 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잠잠해지겠죠. 예? 처음에 큰 파도 쳤다가 이렇게 파동, 물결의 파동처럼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결의 파동이 잠잠해지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거겠죠. SM, YG 엔터테인먼트 신사업 플러스 실적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로보스타 신흥기계 자동화 설비,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 실적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료로. 네. 자,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거 설명드렸었죠. YG 엔터테인먼트 무한도전에 무도가 이제 하기 전이었죠.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그 상황에서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가 하나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SM이 최근에 IB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에 제휴를 했는데 뭐 공시에 나와 있죠. 공시에 나와서 이제 돼 있는데
스포테이먼트, 그러니까 스포츠 쪽에 관계된 인물들과 더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마케팅을 통해서 이익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하는데 그 관련된 선수들이 손현재 선수, 그다음에 박인비 선수, 또 추신수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가도 실적이 2분기 때 예상보다 좀 잘 나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엔터주들이 두 개가 좀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SM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단기적으로 이슈화가 좀 되면서 단기 급등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차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서 덤빌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단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한 5만 원 정도 얘기했거든요. 하단에서는 여기 거래량 터져서 지지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3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 사이에서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 좀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실적이 2분기 때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다라는 점과 신사업 기대감이 이번 구간에서 단기 상승을 빠르게 좀 올려줬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스타의 실적을 좀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쭉 보여주시면, 네, 전전년도 20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넘어가 버렸는데요. 2분기에만 24억이고요. 1분기에는 17억. 그러니까 벌써 전년도 대비 더블 나온 거죠, 실적이. 하반기에 기대가 더 되겠죠. 특히 중국 쪽으로 이제 로봇들을 산업용 로봇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수주 소식 이어지고,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가 차트의 흐름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차트 확대를 해주시면 8,000원대, 9,000원대를 구간 조정을 다 거친 이후에 거래량 터진 지점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향후에 9,000원대만 지지하고 있고, 9,000원대만 7, 8, 9, 9월 달까지만 9,000원 만원대를 지지하고 있다면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신고가의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할게요. 심리 싸움 대 정책 모멘텀. 웬 정책 모멘텀? 심리 싸움은요, 중국이 안 좋아져서 세계가 정말 다 침체될 거야. 네? 이 분위기죠. 그걸 이겨내려면,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방 국가들의 정책은, 시스템은 중국발로 무너지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따른 FOMC의 가장 큰 형님격인, 대장격인 FOMC의 9월 달에 마우스, 입이 주목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축통화국가인 너희들도 했던 경기부양, 양적 완화든 기준금 인하든 우리도 할 건데, 우리도 지금 PMI가 좋지 않아서 둔화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준금 인하하는 건데 뭘 말이 많니? 만약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큰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심리 싸움이에요. 정책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 경제지표 어제 호주였습니다. 내구재 주문. 중국과 악재 글로벌 증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까 심리적인 완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 안 한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주택 좋아, 고용 좋아, 보여주세요. 내구재 주문 같이 보여주시면서 가겠습니다. 다 좋아요. 고용도 좋아, 주택도 좋아, 소비도 괜찮아. 나름대로 다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된 거죠.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는 0.3이었는데 0.6% 호조 세력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코스피 200 지수. 오늘은 시황 얘기를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 얘기했던 거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봐주시죠. 어제 했던 거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8월 저점 인식하고요. 바닥과 형성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최저점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임태영 나왔던 거 2% 상승 나왔고 필갭인다. 필갭은 종합주가에서 메웠는데 코스피 200은 아직 안 메웠다. 그럼 뭐예요? 메워야 되겠죠. 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요, 요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이 옵션에서 잠깐 설명을 더 같이 가면요, 논한 거예요, 지금. 만기 날까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거 품 막둥이들 다 나가리 돼야 된다. 아이고, 이런 표현, 옳은 표현. 깡통이 돼야 된다. 프리미엄 다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3일 만에 90% 이상 죽는 거 보이십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품매도 쳤다는 금액이 추정치입니다만 우리가 옵션의 가격 이론, 추정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석해가지고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만 무조건 믿는 건 아닌데 그것도 분석의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3거래 동안 외국인들이 품매도 했다라는 것은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90% 이상 프리미엄을 다 죽여놨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되었어요? 아래로 흔드는 과정들은 있어도 다시 전저점 깨고 폭락할 가능성은 만기 날까지 희박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의 바닥권에서 다지기 형태로 서서히 점진적 반등 모색하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5월 말과 6월 달의 흐름을 현 구간으로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정이었습니다.